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3월 6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세가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은 이란 정권이 미군과 영내 동맹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5일 레바논 내 대피 명령을 내리고 남부 베이루트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전역에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중동발 충격으로 급등했던 환율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코스피는 9% 넘게 오르며 반등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세가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은 이란 정권이 미군과 영내 동맹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란 내 군사 목표물과 지휘 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대이란 공세가 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정권이 미군과 영내 파트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5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작전 상황을 공개했으며 미국 전투기가 지상에 있는 이란 정권 군사 목표물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앞서 4일 올린 글에서 이란 정권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위협을 찾아내 치명적인 정밀 타격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별도의 글에서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타격단이 지중해에서 에픽 퓨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또 다른 항공모함 타격단이 배치된 가운데 미군은 해상에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5일 성명을 통해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인근 알보르드주 전역에서 12번째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4일 에픽 퓨리 작전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We're going to deal with Iran's nuclear ambitions, and that'll send plenty of signals in the process. 한 기자의 북한 관련 질문에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스라엘은 5일 레바논 내 대피 명령을 확대하고 남부 베이루트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이란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테러 조직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 엘리 와예아 소령은 X를 통해 이번 명령 대상 지역이 부르지 알 바라즈네, 하다스, 하렛 흐레이크, 치아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바논 국영 뉴스 통신은 5일 새벽 베이루트의 고베이리와 하렛 흐레이크 지역에 추가 공습이 있었다고 보도했으며 즉각적인 인명 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5일 집계에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공습으로 72명이 사망하고 43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3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대피했으며 보건부는 18,033가구에 해당하는 83,844명이 정부 지정 대피소에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401 장갑여단 소속 군인 2명은 지난 4일 후라 인근 지상작전 중 헤즈볼라 대전차 미사일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이는 지상작전 시작 이후 세 번째 이스라엘 군인 피해 사례입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4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조직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군은 베이루트 내 여러 헤즈볼라 지휘센터를 대상으로 야간 공습을 실시했으며 그룹 공중부대가 사용하는 시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긴장 속에 이란 전역의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중동발 충격으로 급등했던 환율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코스피는 9% 넘게 오르며 반등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최고 단계의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중동 상황 악화를 이유로 이란 전역에 이날 오후 6시부로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외적 허가 없이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현지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는 즉각적인 철수가 권고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해 인접국과의 공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영사 담당 정보대표는 4일 투르크메니스탄을 긴급 방문해 외교 차관을 면담하고 이란 접경지대의 전용 검문소를 통해 한국민들이 안전하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가짜 석유 판매나 매점 매석 등 불법 유통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동발 충격으로 1,500원 가까이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5일 전날보다 8.1원 내린 1,468.1원에 마감했습니다. 이틀간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날 하락분을 대거 만회하며 9% 넘게 급등하는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열린 이사회 북한 내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토의에서 한국, 일본을 대표해 3국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세 나라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단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또 성명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최신 보고를 인용하며 북한이 불법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의 지속적 가동, 재처리 활동 징후, 우라늄 농축 시설의 지속 운영 및 확장,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영내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모두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 육군 부참모총장은 4일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이 대량 살상무기 대응과 핵 위협 억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네브 부참모총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전력준비태세 소위원회 출석해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한반도의 연합훈련과 관련해 프리덤 실드 훈련은 한국과의 지상군 협력을 강화하고 을지 프리덤 실드는 미국 한국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는 연합 양자훈련으로 8군, 2보병사단 등이 실기동 및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해 전 영역에 걸쳐 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이런 훈련들은 대량 살상무기에 대응하고 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4일 발표한 2026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침해가 우려가 가장 심각한 특별 우려국 지정 권고 대상에 포함하며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인 종교 활동이 거의 사라졌으며 성경 소지나 선교사 접촉만으로도 고문이나 장기 수감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교도소와 정치범 수동소에는 기독교인을 포함해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키 하츠러 위원장은 2026 연례 보고서 주요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 모두 발언해서 이번 보고서가 2025년 글로벌 종교 자유 실태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무부, 의회에 행정적, 입법적 정책 권고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